혹시 그런 날이 있나요? 몸은 분명히 하루를 버텨냈는데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더 지쳐있는 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닳게 만드는 것은 세월보다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떠나지 않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늦은 저녁, 작은 아파트 부엌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을 앞에 둔 채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몇 해 전 들었던 말 한마디, 이제는 달라져버린 관계, 다시 오지 않을 한때를 마음이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삶 그 자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변한 것을 변하지 않은 채 붙들고 있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특별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조용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쉴 곳을 잃어버립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퇴근이 늦은 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식은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끝났는데도 상사의 표정 하나, 동료의 짧은 말투 하나가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하루는 지나갔지만 마음은 아직 그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끝난 장면을 마음이 계속 다시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여기서 무아를 조용히 비춰줍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종종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나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부모여야 하는 나, 흔들리면 안 되는 나,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나, 초라해 보이면 안 되는 나, 그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다칩니다. 실제로 상처 입은 것은 사건보다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아주 작게 켜져 있습니다. 은퇴한 한 아버지가 소파 끝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삶으로 바빠졌습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질 뿐인데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서운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찾던 시간을 아직 마음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머물다 변하는데 마음만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고요한 밤에도 괴로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무디게 견디라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 알아차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정말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달라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인지를 조용히 보는 일입니다. 하루로 수리종 아미난 알아차림은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 괴로움의 뿌리를 흐리지 않게 해줍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모두가 같은 무게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지친 것이 아니라 오래된 후회와 미련과 서운함을 가슴에 품은 채 너무 오래 걸어왔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사슬로 바꾸지 않기 위해 이미 변한 것 앞에서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유난히 무겁다면 삶이 짧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쉬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지쳐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이 조용히 우리를 닳게 합니다. 제2장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가끔 놓지 못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래 기억하는 것도 사랑이고 계속 걱정하는 것도 사랑이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도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수록 스스로를 다정한 사람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이 언제나 사랑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밤 한 어머니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합니다. 카카오톡은 분명 읽음으로 바뀌었는데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그런 줄 알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고 믿고 싶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예전처럼 나를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는 붙잡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여기서 아주 조용한 질문을 건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변해가는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일까요? 인연은 소중하지만 인연이 소중하다고 해서 영원히 내 뜻대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 머물다가도 조금씩 멀어지고 역할은 바뀌고 마음의 거리도 달라집니다. 무상은 차갑게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알아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말은 하루에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자꾸만 숨이 막힌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있었지만 문제는 침묵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예전 모습 그대로 붙잡고 있는 마음이 지금의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떠나지 않았는데도 멀어진 것 같아 아픈 이유는 지금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사람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다 자랐는데도 어린 시절의 얼굴을 놓지 못하고 배우자가 변했는데도 처음 사랑하던 순간만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인연은 보이지 않고 사라진 시간만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 마음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장면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 직장인이 늦은 퇴근길에 식은 커피를 들고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는 회사 단체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빼놓고 무언가를 정한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놓지 못한 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걱정은 종종 성실함의 얼굴을 하고 오지만 그 안에는 상처받기 싫은 집착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덜 사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사랑을 족쇄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은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은 상대를 붙잡는 대신 바라볼 수 있고 조급함 대신 자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놓지 못한 사람, 아직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라는 관계, 아직 내 마음이 매달려 있는 어떤 시간 말입니다. 괴로움은 그 사람 때문에만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붙잡는다고 인연이 머무는 것은 아니며 놓아줄 때 비로소 사랑은 사슬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장 불교는 왜 괴로움의 뿌리를 마음에서 찾는가?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사건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촌묘, 어떤 사람은 오래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 앞에서도 마음이 깊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누가 더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 일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 괴로움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괴로움의 뿌리를 마음에서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상사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 말은 계속 귓가를 맴돌았고, 늦은 지하철 안에서도 그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상사의 말은 몇 초 만에 지나갔지만 그 말을 붙잡은 마음은 밤늦도록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짧았지만 괴로움은 마음 안에서 길어졌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삶이 우리를 벌주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라진 것을 되돌리려 하고 상처받은 나를 계속 지키려 할수록 괴로움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단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집착이 머무는 자리를 비추는 등불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어머니가 부엌 불을 켜둔 채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은 독립했고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그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신을 먼저 찾던 시절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달라진 것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한 인연을 마음만 아직 예전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입니다. 무상은 차갑고 쓸쓸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거리도, 나를 둘러싼 자리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만 멈춰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변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을 잘못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먼저 괴로워집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던 목소리는 이제 없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분위기는 달라졌고 식탁 위에 반찬 그릇, 수조차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가 된 사실보다 혼자가 아니던 시절을 계속 떠올리는 일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하는 무게부 간파민보아 공산종미 근임미이론 이동미. 현재의 정막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 과거와 비교하는 습관이 그 정막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붙잡을까요? 왜 떠난 사람보다 떠난 뒤의 생각에 더 오래 시달릴까요? 그 밑바닥에는 종종 무아를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이유를 늘 상대에게서 찾지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어떤 이미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여야 하는데,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메시지 답장이 늦어졌을 뿐인데 유난히 크게 흔들리는 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창은 읽음으로 바뀌었지만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앞에서 우리는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서운함, 나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는 두려움이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괴로움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켜내고 싶은 나가 흔들릴 때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수행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솔직하게 보는 일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한 번쯤 멈추어 나는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는가,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연했던 괴로움의 얼굴을 조금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은퇴한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작은 소리로 켜진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사실 화면 속 내용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삶을 살아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가장으로서 분주히 불리지 않는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장면이 바뀐 것보다 그 장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더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움은 바깥의 변화와 함께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모른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반응을 보라는 뜻입니다. 먼저 사건은 이미 지나갔을지라도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 무엇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막연한 어둠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 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내 뜻대로 멈춰 세우려는 마음이 더 오래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요.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깊어질수록 괴로움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들어오면 마음은 비로소 자기 고통의 뿌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붙잡는 힘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형벌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제사장 한 여인의 조용한 저녁.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국은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그 여인의 저녁에는 늘 말해지지 않는 정막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꼭 큰 사건이 있어야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가는 저녁이 때로는 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드러냅니다. 비가 오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창문에는 가느다란 빗물이 흘렀고 부엌 불빛은 유난히 노랗게 보였습니다. 여인은 식탁 맞은편 빈자리를 한번 바라본 뒤 예전에는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더 오래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가방을 던져두고 앉곤 했습니다. 지금은 의자만 남아있는데 여인의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있던 시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아프게 하는 것은 혼자 먹는 저녁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혼자가 된 지금보다 혼자가 아니던 그때를 마음속에서 계속 꺼내보는 일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바로 이런 순간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가도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가장 따뜻했던 장면 하나를 붙잡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방은 조용할 뿐인데 마음은 그 조용함을 상실로 번역해버립니다. 여인은 가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오면 오래 읽었고 답장이 늦으면 별일 없는 줄 알면서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운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찾던 시간, 누군가의 중심이었던 시절, 그 익숙한 자리를 아직 마음이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인데 마음은 달라진 인연을 종종 잃어버린 사랑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집안을 돌보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어느 날 조용해진 집안에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막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여인은 저녁상을 다 치우고도 한참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작게 들렸고 거실에서는 TV가 아주 작은 소리로 켜져 있었습니다. 문득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늘 곁에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요.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지키고 싶었던 나의 자리, 나의 의미, 나의 익숙함을 놓지 못할 때 마음은 더 오래 아픕니다. 그날 이후 여인의 저녁이 갑자기 환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마음 한쪽이 저렸고 빈 의자를 보면 괜히 젓가락을 한 벌 더 꺼낼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떠난 것은 사람이기 전에 한 시절이었고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기 전에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조금 덜 무겁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서 생긴 빈자리보다 그 자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오래 아픕니다. 제오장 사건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런무, 가롱, 분명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 어떤 침묵은 마음을 무너뜨리며 어떤 이별은 삶의 한 부분을 비워놓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더 오래 지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건은 한 번 지나가지만 그 사건을 놓지 못한 마음은 같은 고통을 매일 다시 살아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깊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아내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는 대화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더 무겁게 만든 것은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 왜 나에게 이렇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 나는 아직 사랑받아야 하는데 라는 붙잡음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바로 그 지점을 봅니다. 괴로움은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에 매달리는 마음에서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나간 뒤에도 밤마다 떠오르고 혼자 있을 때마다 다시 상처가 열리는 것은 마음이 그 말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바깥에서 시작될 수는 있어도 오래 머무는 자리는 마음 안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은퇴한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작게 켜져 있었지만 눈은 화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집은 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외로운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더 아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자신의 자리가 조용히 줄어든 것 같은 서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자식들이 잘한 것이지만 괴로움은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여야 한다는 마음에서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삶의 많은 고통은 일어난 일과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을 구분하지 못할 때 더 커집니다. 누군가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가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계속 다른 결말을 상상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직도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었더라면, 이런 생각은 후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미 끝난 것을 되돌리려는 집착일 때가 많습니다. 한 직장인이 늦은 밤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 마시지 못한 커피가 들려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는 회사 단체방이 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
그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자신이 무시당한 것은 아닌지,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곱씹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미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짧고 반응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닳게 하는 것은 대부분 그 길어진 반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바로 이 반응을 보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나간 뒤에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무너졌다고 느끼는가? 나는 어떤 관계를, 어떤 자리를, 어떤 모습의 나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연하던 괴로움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고통은 비로소 조금씩 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모른 채 계속 품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고도 조금 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상처의 크기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한참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베란다 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오늘 혼자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그녀를 지치게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던 오래전 저녁을 아직도 마음에서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절, 그 안에서 느꼈던 자기 존재의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먼저 구분해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사건 위에 마음이 덧붙이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집착인지 말입니다. 그 구분이 시작되면 마음은 비로소 왜 이렇게 오래 아픈가? 라는 물음에서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사건은 한 번 지나가지만 마음은 붙잡는 동안 같은 고통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한 것은 사건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놓지 못한 마음의 반복이었습니다. 제6장,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3가지 마음 공부. 마음이 지친 날에는 거창한 해답보다 작은 방향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래 붙잡아온 마음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마음 공부도 결국은 삶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그냥 힘들다 라고만 느끼지만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붙잡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간 관계를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예전의 나를 붙잡고 있으며 누군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그저 내가 지금 이 생각에 매여 있구나 하고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작용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한 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자식에게서 답장이 알지 않자 마음이 금세 무거워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묻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예전처럼 나를 먼저 찾던 시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알아차림은 괴로움을 없애지는 못해도 적어도 괴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금씩 놓아주는 일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느라 스스로를 닳게 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인연은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이 내 뜻대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차갑게 돌아서는 일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어느 은퇴한 아버지가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켜진 TV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예전처럼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배워야 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서운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를 반복할수록 괴로움은 커지지만 인연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내 뜻대로 묶어 두려는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작은 행동 하나로 돌보는 일입니다.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지만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날에는 거창한 깨달음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피는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일,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 식은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는 일, 가만히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길게 내쉬는 일. 이런 작은 행위는 삶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흐트러진 마음을 현재로 다시 데려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덕목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의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은 뒤 설거지를 마치고 평소처럼 멍하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며 더 깊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전자를 올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잠시 숨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를 돌보는 작은 행동은 상처를 바로 지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상처 속에 빠져있던 마음을 조금 밖으로 데려와 줍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을 살리는 첫걸음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보고 놓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오늘의 나를 작은 자비로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조금 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리는 첫걸음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제7장 늦은 밤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법. 마음이 가장 시끄러운 시간은 꼭 낮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소리가 잦아든 밤 사람은 자기 안의 붙잡음을 더 또렷하게 듣게 됩니다. 낮에는 버텨낼 수 있었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밀려오고 이미 끝난 일인데도 다시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놓지 못한 것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현관문 옆에는 오래된 외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듯. 그러나 분명 어떤 시절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외투였습니다. 그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외투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계절, 이미 끝나버린 관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어떤 따뜻함을 마음이 아직도 그 자리에 걸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매달린
시간을 붙잡을 때 더 오래 아픕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그래서 슬픈 말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에 인연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내 마음조차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은 변하는 것 자체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으려 할 때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밤이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앞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만 뒤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잠은 멀어지고 휴대폰 화면만 몇 번이고 켰다 껐다 했습니다. 자식은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불안해집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불안은 단지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때 자신이 누군가의 중심이었던 자리, 필요했던 시간, 불리면 언제든 달려가던 날들을 아직 마음이 다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남아있지만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달라진 모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밤마다 외로움은 더 진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이상 그 기억과 그 관계를 내 마음의 쇠사슬로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아직 그리울 수 있습니다. 아직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매일 끌고 다니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늦은 밤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첫 걸음입니다. 한 은퇴한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작은 소리로 TV를 켜둡니다. 화면은 흐르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빴던 시절, 가장으로 불리던 시간 가족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이제 집은 훨씬 조용해졌고 자신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흔히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픈 것은 삶이 자신을 버려서가 아니라 나는 늘 같은 자리여야 한다는 마음을 놓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삶 속에 머물되 한 역할에 자신 전체를 묶어두지 않는 것,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의 숨은 뜻입니다. 늦은 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거창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방식으로 현재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방 안의 공기를 한번 느껴보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조금 풀어보고 차 한 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천천히 감싸보는 일입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면 그 소리를 잠시 듣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잠시 머무는 힘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보내지 못한 사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말, 아직도 문득 생각나는 어떤 집, 어떤 저녁, 어떤 표정 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은 남을 수 있지만 그 기억에 포로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남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것을 붙잡느라 너무 오래 지쳐온 내 마음을 더 이상 몰아세우지 않는 것, 그것도 자비입니다. 어느 새벽 먼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종은 크게 외치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마음의 평온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스며들어 마음의 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려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도 삶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있고 다 하지 못한 말이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마음은 조금 덜 아프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무상을 인정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느라 닳아버린 마음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을 사슬로 만들지 않으려는 마지막 다정함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이 늦은 밤에도 여전히 애쓰고 있는 자기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오래 걸려있던 한 장면을 조금 느슨하게 내려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숨 한 번, 체온 한 번, 고요한 밤 한 조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인연은 여전히 변하겠지만 그 안에서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던 손에 힘을 조금 푸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고 오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밤만큼은 지나간 시간 대신 지금의 숨결을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세워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을 끝까지 지치게 한 것은 세월만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또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도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한순간의 용기라는 것을